주역 전이 대전에 문장과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주석서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주석서라고 하는 거는 뭐 보충 설명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굳이 뭐 주석서라고 말하는 게 참,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주역 자체를 어디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어, 주역은 말 그대로 주나라 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썼느냐? 복희가 만들었답니다. 복희가 이렇게 괴를 적었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게 짝대기 하나는 양요, 이건 음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6개의 조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64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복희라는 분은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 뭐, 몇천 년 전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이것만을 주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문왕과 주공이 있었습니다. 사실, 형과 동생 관계입니다. 문왕과 주공이 괴사를 적고 이거는 효사를 적었습니다. 효사를. 주공이.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사실 여기는 기호만 있었지 글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기 시대 때는. 그리고 문왕과 주공에서 이걸 썼습니다. 그럼 과연 문왕과 주공이 다 만들었냐? 이것도 논란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거는 괴사를 모은 거다, 정리한 거다, 뭐 각종 설대들 잘 알 수 없죠, 뭐. 그 당시에 타임머신 타가서 본 것도 아니고. 다만, 문항과 중에 총 정리한 건 맞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되게 따지죠. 그리고 달달달 외웁니다. 그 다음에 그 공자라는 분이, 공자라면 시빅을 적으세요. 그래서 문항전, 계사전, 뭐, 설괴전. 근데 요때까지는 뭐 별 주목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공자가 이걸 플러스 알파 하면서 이게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면서 몇 배 이상으로 뻥튀가 돼 가면서 이거 엄청나게 내용이 보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써야. 그런데 우리가 성인에 봐요. 주역에서 성인이다. 성인은 누구냐? 문왕, 주공, 공자 같은 분입니다. 물론 복희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명을 성인의 4대 성인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예수님 왜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주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주역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어쨌든 성인의 반열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대가 사람 중에 정자라는 분이 나오고요. 그 뭐, 그 주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송나라 때. 한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도 더 흘렀네. 어쨌든. 이 중간에 어땠냐? 나라가 해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정자와 주제에서 대폭 보충 설명을 해준 거야. 이거는 설명을. 그러니까 정자 주자가 새로운 거를 플러스 알파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쓴 게 아니라 문항, 주공, 공자가 쓴 거에 대해서 설명서를 다 설명서, 해석서, 쉽게 말하면 주석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 달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정자 주제 쓰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된 거야. 그 물론 정자가 쓴 건 별도고요. 주자 쓴 건 별도입니다. 또 이거 말고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왕필이 쓴 것도 있고 다른 사람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다가 정자 주제에서 대폭,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지금의 정자 주자 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따로따로입니다. 정자본 따로, 주자본 따로 따로입니다. 왕필본 따로, 누구본 따로입니다. 누구누구역, 누구누구역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정자역이 있었고요. 주자역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방지게 김종덕이 달았다가 김종덕역이 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오다가 어 뭐야 명나라 때 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금나라 원나라 지나고 뭐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정자 주자보를 합칩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정리가 된 게 명나라 때 우리가 보는 그 이렇게 주역 전위대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주역 전위대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주역 전위. 정정과 본위를 따랐다. 그러니까 전은 정자의 전자고요. 정전할 때 전이고요. 의자는 주자의 본위.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따로따로 정자역, 주자역 따로따로 이걸 합쳐버립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역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때 역을 어디서 볼 거냐? 물론 그런 다음에도 다른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전이야. 다 마당쳐 모아놨다 해서.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게 대폭 보강이 되거든요, 주역에. 그러니까 주석서라고 하면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공자님이 언급한 거는 성인이기 때문에 경의 단계다. 경서 아니면은 그 정문 이렇게 올바른 문장 정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경문이라고도 하고 경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자 주자는 성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요때부터는 주석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자와 주자의 해석이 없었다면 이게 거의 잊혀졌을 겁니다. 정자 주자의 해석이 엄청나게 주석서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예리하게. 그래서 이게 주역의 날개를 답니다. 물론 이 뒤에 다른 여러 뭐 운봉호신이 뭐 나름 수다가 많은 사람들의 논문들도 모아놓습니다. 이것도 다 대단한 거죠, 이게. 자, 이랬을 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석서의 개념은 어디로 볼 거냐? 언뜻 보면 문헌과 주공도 괴에 대한 주석을 다룬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다 경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면 효에 대한 설명이잖아. 이런 괴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잖아. 그럼 이것도 주석서지. 에이,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보지만 이제 굳이 말한다면 또 문안과 주구를 설명한 거를 또 굳이 공자가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공자가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상전, 대상전, 소상전을 보면은 앞에 한 말을 다 해서 반복 설명해 줬거든. 그럼 이거는 주석서지. 그잖아. 괴사에서 이런 말은 이런 거야. 소사익은 이거라고 설명. 그게 그 대상전, 소상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석서가 되잖아. 물론 별도로 쓴 것도 있죠. 별도로 쓴 거. 예를 들어서 뭐 계사전이나 이건 별도 문제. 계사전도 엄밀히 말하면은 60색 있는 얘기를 모아서 설명하려고 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도구가 되게 많지만 그래서 계산은 별도로 봅니다. 뭐 딴지 걸은 것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계산을 합쳐서 그냥 같은 레벨로 문항을 이렇게 보는 것 뿐입니다. 또 하여튼 정자주자들 다만 공자가 이제 새로운 알파를 안 했을 뿐이지 엄청나게 뜻이 깊어졌습니다. 이걸 과연 주석서로만 볼 거냐? 아니야. 주역의 그 원문 이것도 논란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점의 차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볼 때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해서 봐야지.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주장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명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거를 굳이 뭐 이것도 아니다 논쟁하는 것이 좀 문제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보편적으로는 공자까지 한 거를 뭐 경으로 보고 요거는 그냥 주석서로는 본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